자, 이제는 스레드 동기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까지 이제 그 스레드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이제 스레드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잔뜩 했죠. 요런 스레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프로세스 수준에 이제 묶여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운영 체제는 프로세스 수준으로 어떤 자원을 할당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원이라는 것 중에 이제 어떤 거냐면은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 즉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 주죠.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쓸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은 이래요 라고 딱 정해주는데, 전산자원 중에 이제 뭐 메모리만 있는 건 아니고 CPU도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스레드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레드 단위로 이제 뭘 쓰냐면 CPU를 쓰는 거고, 이 CPU 자원을 이제 운영체제가 스레드한테 할당해서 쓰게 해줍니다. 근데 CPU가 연산을 하려면 당연히 메모리를 써야 되죠. 근데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프로세스 안에 속해 있는데, 이게 개수가 아무리 여러 개가 되더라도 이 모든 스레드들은 같은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에 묶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 스레드 간의 어떤 메모리 주소만 알면 어느 지점에 정보를 써놓고, 뭐 예를 들면 1번 스레드가 거기다 대고 라이트를 했는데 그거를 2번 스레드가 가서 읽겠다, 뭐 이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뭐 접근 오류가 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없고 모든 게 허용되죠. 물론 여러분이 뭐 이제 그 메모리 접근 모드를 통제한다거나 이러면 달라질 수 있지만 그건 아직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고요. 어쨌든 이런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가자면 이제 사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한테 주어진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가 집이라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 공간 속에서 이 사람이, 이게 한 명만 살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이 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화장실 같은 자원이 있어요. 이 화장실이라는 자원은 이거 한 개밖에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각 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 화장실에 뭐 예를 들면 아침 같은 시간에 서로 가겠다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먼저 써야 돼.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화장실에서 이제 병목 현상이 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화장실 들어갈 때 락을 저기 일단 뭐부터 하냐면 노크부터 하겠죠. 똑똑해요. 그래서 노크에서 안에 사람이 비어 있으면 그때 이제 누군가 여기 화장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뭐부터 해요? 그쵸, 락을 걸죠. 그래서 락을 걸어서 이 화장실이라는 자원을 독점한 상태에서 이거 다 쓰고 나오면 그때 언락하죠.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노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사람이 한 집에 살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노크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예의라고 할 수도 있고 규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법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법규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약속, 상호 간의 약속에 따라 가지고 화장실이라는 자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를 준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이런 행위 노크해보고 들어가서 이제 자원을 쓸 수 있게 되면 들어가서 락을 걸고 나올 때 언락하고, 나머지는 이제 줄 서서 대기하고, 그죠? 이러한 약속을 지키는 게 그게 동기화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스레딩을 할 때 만약에 이제 싱글 스레딩을 했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게 이제 뭐 자취생 생각하시면 되죠. 집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TV 볼 때 어느 채널 볼지 누구랑 레이스를 하지 않아요. 경쟁 조건에 빠지지 않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면 돼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화장실 갈 때 노크 해요, 안 해요? 예, 하지 않아요. 왜 해요? 하면 좀, 예, 뭐가 좀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똑똑했는데 안에서 또 똑똑하면 어떡할 건데요? 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뭐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설마 뭐 그런 일 있겠어요? 어쨌든 혼자 사는데 내가 똑똑했더니 안에서 똑똑하더라. 그러면 그거는 저 정신과를 한번 가보시면 돼요. 상담을 받으면 돼요. 내가 너무 이제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환청이 들린 걸 수도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싱글일 때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러한 멀티 스레딩 환경에서는
뭐 노크를 한다거나 뭐 들어가면 뭐 락을 건다거나 언락한다거나 뭐 이게 웨이트 해가지고 다 기다린다거나 뭐 줄을 서시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동기화라고 해요. 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게 자물쇠를 가지고 동기화를 하는데 했죠. 그러면 이거 말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교차로 뭐 우리가 이제 자동차들 뭐 다니는 교차로 뭐 사거리 이런 흔히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차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여기서 또 어떤 게 가요. 그러면 보통 여기 중간에 뭐가 있냐면 당연히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빨간색이면 진입하다 멈추는 거고 파란색이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등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 차들이 충돌도 하지 않고 이 한 지점, 어느 지점을 교차하는 지점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 동기화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신호등 역할을 해준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자물쇠 역할을 해준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동기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티 스레딩을 왜 하는지는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진짜 면접 같은 데서 스레드 얘기를 물어보게 되면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언급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동기화고요.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강의 중요합니다. 자, 동기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계 구간에 관한 동기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레드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메인 스레드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제 워커 스레드 쭉 가다가 메인 함수가 종료되면 워커 스레드가 만약에 얘가 종료가 안 됐다. 그런데 메인 스레드의 종료는 프로세스의 종료를 뜻하거든요. 프로세스가 붕괴되면서 이 워커 스레드는 자연스럽게 강제 종료됩니다. 반대로 이제 그 메인 스레드가 끝나지 않았다. 즉 프로세스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느 지점까지 뭔가 연산하다가 워커 스레드가 이 지점에서 그냥 멈출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개별화된 흐름, 메인의 흐름이 있고 워커 스레드의 흐름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어떨 때는 좀 메인 함수가 조금 더 먼저 이 지점을 A라고 할게요. A라는 타임라인에 도달하겠지만 그때 이제 워커 스레드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메인 스레드에서 이 시점 A라는 시점을 인지해야 된다면 여기서 이제 웨이트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의 간극을 메꿔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CPU 코어가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이 순서가 내가 작성한 코드상의 순서가 내 눈에 뭐 먼저 실행되는 걸로 보인다 해도 실제 연산 순서까지 그러할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시점을 동기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흔한 동기화의 예고, 그 다음에 이제 임계 구간이라고 하는 것, 요것이 있는데 임계 구간은 뭐냐? 별거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그 동적 할당된 메모리 자료 구조. 그러니까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싱글 링크드 리스트 기반의 뭐 예를 들면은 어떤 q 자료 구조가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러한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스레드가 만약에 여러 개가 있는데 동시에 이 큐에 접근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워커 스레드는 여기에다가 뭔가 추가하거나 검색하거나 심지어 삭제까지 하는데 메인 쪽에서는 맨 앞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정보에 접근한다고 쳐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큐를 이루고 있는 연결 리스트에다가 새 노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걸 두 놈이 동시에 한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동기화에 실패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여기 노드가 있는데 이걸 메인에서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인터 바꾸고 뭐하고 그 교통정리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놈이 이걸 읽어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읽어서 뭔가 연산을 하려고 하는데 메인 스레드에서 이걸 프리시켜 버리면 이제 메모리가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면 워커 스레드 쪽에서는 메모리가 해제되는지도 모르고 접근하다가 액세스 바이올레이션 오류가 날 거고 이제 바로 오류가 나면서 프로세스 전체가 붕괴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러한 자료 구조, 그것도 이제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하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는 한 스레드가 IO, 입출력을 멈출 때까지 다른 하나는 웨이트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웨이트 해야 되는 시점, 뭔가의 어느 섹션, 구간이 있는 거죠. 그 구간 코드만큼은 스레드가 아무리 여러 개여도 오직 한 놈만 실행해야 돼 라고 하는 게 그래야 문제가 안 나. 그게 임계 구간이고, 이 임계 구간도 사실은 이제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영문 표기를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임계 구간에서 이제 누구는 되고, 누구는 기다려야 되고, 누구는 써도 되고, 누가 들어가서 락 걸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보통의 경우는 크리티컬 섹션으로 구현을 합니다. 이 동기와 객체를 이용해서 이제 구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임계 구간 코드, 여기 동기화는 이제 크리티컬 섹션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연산 시점을 인지해 가지고 이걸 맞춰주는 것들은, 그거는 이벤트 가지고 해요. 그거는 이제 이벤트 가지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기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기화 객체를 이용해서 구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크리티컬 섹션은 사실은 객체는 아니에요. 객체처럼 보일 뿐이지 내부적으로 객체는 아닙니다. 어떤 그 커널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객체를 할 만한데, 뮤텍스라든가 세마포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얘가 커널 오브젝트예요. 커널 오브젝트인데, 이 커널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동기화할 수 있는 대상은 스레드도 되지만 프로세스도 돼요. 그리고 이 커널 오브젝트라는 자원은 아주 비싼 자원이고 아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수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막 하나 뭐 어떻게 하든 하나를 줄이고 막 이러려고 너무 애쓰세요, 이런 건 아닌데, 필요한 만큼 충분히 쓰시되 불필요하게 늘릴 이유도 없고, 무엇보다도 크리티컬 섹션으로 될 일이면 이걸로 하시면 돼요. 이걸 얘하고 기능이 사실상 거의 똑같은 애가 뮤텍스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둘이 비슷한데, 근데 크리티컬 섹션은 오직 이거는 스레드 동기화 하는 데만 쓸 수 있어요. 오직. 그리고 얘가 이제 소위 비용이라는 걸 얘기하면 비용이 아주 저렴하다. 그럼 커널 오브젝트는 비싸다. 그러니까 비싼 자원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겠죠. 둘이 얻는 결과가 같다면 비용이 낮은 방법론을 채택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벤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점 동기화 뭐 요런 거에 쓰이지만, 얘가 이제 항상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프로세스 동기화에도 쓰지만, 이게 스레드 동기화에서도 안타깝게도 시점 동기화에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밖에는. 그래서 스레드라고 하더라도 시점을 동기화할 때는 이벤트를 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 이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상태의 개념이 있어요. 상태가 있는데 셋 상태가 있고 리셋이 있거든요. 근데 셋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널드이고 리셋은 넌 시그널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셋이면 이거는 뭐 숫자로 따지면 1, 뭐 true, 리셋 상태면 0, 즉 false,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이벤트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늘 딸려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벤트를 던진다라는 말을 해요. 그럼 던졌으면 그러면 누군가는 받아라가 되겠죠. 그럼 누군가는 받으면 돼. 그러니까 이벤트를 던지면 어디선가 받아요. 근데 여기서 주어는 이제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 이제 스레드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수업에서는 이제 스레드 가지고 이벤트 기반으로 뭔가 할 건데, 어쨌든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이러하다. 뭐 이런 정도로 우선 이해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동기화 얘기가 나오면 대략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 이론으로 깔고 출발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 일단 요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을 어떻게 동기화할까? 사실 이거 이제 계속 해왔던 건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더 정확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벤트를 가지고 해내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 또 여기서 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